자, 여기서부터는 정석인데 1주택자가 지켜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자, 첫 번째, 아파트 급지의 중요성. 아파트는 대학 배치표처럼 급지가 명확하게 있다. 차이는 있지만 대장 단지가 오르면 못난이 단지도 오른다. 두 번째는 같은 급지에서 이동을 하는 거는 B급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지가 똑같은데 이 안에서 조금 더 큰 평수 아니면 조금 더 신축인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상위 급지입니다. 자, 모은 돈과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급지로 가는 거는 A급 전략이다. 네 번째는 높은 급지에 구축을 매수하는 전략. 요거는 S급 전략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버트노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갈아타기의 정석인데, 제목 되게 좋지 않나요? 제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부동산 기사를 보다가 갈아타기의 정석이라는 글이 이슈가 되길래 유튜버답게 가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역시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글을 좀 가지고 왔는데 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파트는 1주택자를 위한 갈아타기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투자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 정리된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재개발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 파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개발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익률도 좋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들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정리되어 있다는 글로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좀 많이 둔 글이에요. 자, 첫 번째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재개발은 예상한 숫자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항상 변수가 생기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그 집을 살 때 재개발이 됐을 때 예상했던 금액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분담금이 올라간다든지 건축비가 올라간다든지 추가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 자금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대부분 다 추가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재개발은 절대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 철거 후에도 건설이 지연되거나 멈출 수 있다. 정확한 입주일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일정을 정확하게 약속할 수 있는 재개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로 언제 입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개발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 일정으로 계획을 짜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수정, 최종 수정, 최종 수정, 최종 수정, 최종 수정, 최종 수정.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입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금이 묶인다는 거예요. 돈이 묶인다는 건데 시간이 이제 아까 전에 불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일정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거주를 해야 되는 집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여기 들어가 있는 바람에 자금이 묶이거나 이자를 더 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중간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집에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데 요거를 갑자기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이 묶여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돈을 사용을 못 한다는 거고 투자도 할 수 없고 주식도 할 수 없고 이자도 받을 수 없고 배당도 받을 수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금이 묶여 있다는 건요 누군가에게는 집을 잃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익률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의 증가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조합에서 하는 일들에 관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개발하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졌기 때문에 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어이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재개발을 사게 되면 사은품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재개발을 사게 되면 사은품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진짜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재개발에 대한 파트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었고 이 다음번이 이제
1주택자를 위한 갈아타기의 정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석인데 1주택자가 지켜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자, 첫 번째, 아파트 급지의 중요성. 자, 요건데 아파트는 대학 배치표처럼 급지가 명확하게 있다. 차이는 있지만 대장 단지가 오르면 못난이 단지도 오른다. 급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급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급지 안에서 역에 가깝다, 아니면 신축이다라고 해서 대장 단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장 단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못난이 단지, 그 옆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도 결국에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급지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급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 안에 포함되면은 결국에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급지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급지에서 이동을 하는 거는 B급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지가 똑같은데 이 안에서 조금 더 큰 평수, 아니면 조금 더 신축인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신도시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요, 30대 입주를 해가지고 50대, 60대까지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여기서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무 행복한데 왜 내가 굳이 이동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걸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급지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삶의 질이 좀 더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 안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요 글 자체가 투자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상위급지입니다. 자, 모은 돈과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급지로 가는 거는 A급 전략이다. 자, 요건데 무조건 좋은 급지로 이동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평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B라는 급지에서 A라는 급지로 이동을 하는데, 내가 B에서 34평에 살았어요. 넓게 잘 살았어. 근데 A급지로 가려고 하니까 모은 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25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까 말까 했을 때는 요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A급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평수를 줄이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의 전제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부동산은 결국 위치의 싸움이다. 요거예요. 네 번째는 높은 급지의 구축을 매수하는 전략. 요거는 S급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급지에서 신축을 가지고 있거나 넓은 평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팔고 A라는 급지로 가서 구축을 산다, 아니면 조금 적은 평수를 사는 거는 S급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구축이 되기 때문에 신축 선호에 대해서 약간 감정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축도 결국에는 한 5년 10년 되면은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신축은 계속 나오고 얘가 계속 신축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를 망치는 단어다. 얼어 죽어도 신축은 투자를 망치는 단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놨는데, 높은 급지의 아파트를 팔고 나서 낮은 급지의 신축이나 큰 평수로 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방면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은 결국에는 지리적인 위치를 통해 가지고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급지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건 좋지만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되게 맞는 말이에요. 글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이거는 투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조금 뒤로 미루거나 안 하거나 이런 방면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되게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길이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잡겠다는 건 어렵겠지만, 이렇게 내가 철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신의 철학이랑 신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들 제가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경우가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스타일만을 고집합니다. 그게 맞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투자 방법은 없거든요. 이렇게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괜찮은 글이 정리가 되는 거죠. 되게 잘 읽었어요. 이런 분들이 저는 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계에는 고수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잘 읽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